나의 이제 입증 서류를 하지 않으면 추정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금액이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평가할 때도 세금대산서나 그런 거 다 첨부해 주시면 효과가 진짜 좋아요. 우리도 근거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더 명확성이 있고 맞습니다. 더 높게 받을 수 있고. 네네. 건물 등 각종 지작물 보상금 높이는 꿀팁으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아, 네. 99%는 다 지작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건물, 공작물, 수목, 축사. 저는 그 소도 평가해봤어요. 그렇죠. 흑염소 이런 거. 닭, 이런 거. 나무, 구루수단 다 나오고. 네, 맞습니다. 예. 하다못해 그 공장 입구에 아스팔트 깐 것까지 다 해줘요. 대문, 네. 장독대 다 나옵니다. 진짜. 맞습니다. 예. 관정 뭐 이런 거. 네, 관정. 네. 어우, 되게 많이 하시네요. 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못 나눈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보상금을 높일 수 있는 이 수용 재결이 뭔지 간단하게 우선 또 설명해 주시죠.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협의보상금을 수령을 안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보상금 더 주라. 내 땅을 다시 평가해서 혹시라도 그거보다 가격이 올라갈 경우 증액해서 보상금을.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최초 협의 금액 나오고 나서 이거 보상금 받고 수용 재결한다고 들었다라고 이제 혼동하시더라고요. 네. 100만 원이 보상금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증액되는 거랑 같이 가는 거죠. 종종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보상금 100만 원 나왔는데 수용 재결 단계에서 뭐 98만 원으로 내려가면 98만 원이 되냐? 그 이하로는 내려가진 않습니다. 정확한 법적 표현은 보상금 증액만을 보는 거기 때문에 증액이 되냐 안 되냐 최초의 보상금에서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용 재결인데 이거 기간은 얼마? 요즘에는 그러니까 수용 재결 평가를 한다. 그리고 평가서 나오기까지가 보름도 안 걸립니다. 아, 되게 빨리 끝나네요. 네, 좀 어렵거나 물량이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걸리긴 하는데요. 그러면 결국 그 이외의 절차들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네, 거. 맞습니다. 그런 거 궁금하실 때 제일 간단한 건 사업시행이잖아. 거기다 연락해 보시면 개락적으로 알려줍니다. 보상금 높이기 위해서 어떤 걸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처음이자 마지막은요. 결국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예, 보상금이 산정하게 된 그 이유가 적혀 있는 감정 평가서를 네. 대부분 3개겠죠? 요즘엔 거의 대부분 3개. 3개 이제 평균액으로 이제 보상가액이 산정되기 네. 때문에 그 감정평가서 3개를 이제 민원24나 기관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을 해서 PDF 파일로 받아서 네. 그럼 그 파일 통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제 산정이 됐는지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보상금이 정말 잘 산정이 됐는지 네, 맞습니다. 감정평가 잘 됐는지 그런 거 따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보공개 청구도 안 하고 보상금의 수용 재결 신청하신 분들도 있나요? 그게 의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잘 못 봐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그렇죠.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네.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아... 근데 감으로 막 더 올려주세요 감정의 호소라는 게 안 된다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돈 더 달라고 이제 싸우는 건데 한정을 한 평가사들은 이제 논리라던가 기인의 시세 분석, 평가 사례들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감정적으로만 다가가기 쉽지 않습니다. 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다르면 이제 실제 지목으로 뭐 평가가 된다. 네. 이게 여러 번 실제 막 사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전으로 쓰다가 대지로 쓰다가 갑자기 주차장으로 썼다가 막 이렇게 형태가 변형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실제 지목을 언제 기준으로 좀 파악을 하는 건가요? 법적 용어로 따지면 행위 제한일 행위 제한일. 이라 해서 딱 그 시점이 있습니다. 이날 기점으로 해서 이용 상태나 그런 걸 이날 확정한다. 대부분 사업인정 오시고 좀 특이한 경우에는 주민 공람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일이 있는데 토지보상과 관련된 법이 한 120개 정도 돼요. 거기 나온 행위 제한일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표현이 좀씩 다르죠. 내가 수용당하는 땅의 사업지구에 어떤 법이 적용이 되는지 그런 거 보시고 행위 제한일을 한번 사업시행자한테 연락해 보셔서 그날을 기점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지목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데 용도 지역 되게 중요하고 지목도 중요한데 평가 원칙은 현황 평가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지목에 구애받진 않아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이때 현황은 불법적인 현황을 배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의 경우에 산지 전용 허가라든가 그런 거 받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전답으로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 현황 전답이지만 이거는 임야로 그래서 없습니다. 불법 이용은 고려되지 않아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전답에 개발이 안 되는 절대 농지에다가 뭐 진짜 즉기 이론적으로 건물 올렸다. 그럼 이거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절대 농지의 경우에 건물 올리면 특이한 일이 없는 이상 얘는 무조건 전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보상이 펼쳐질지 알고 미리미리 막 형태 변형하는데 이제 시군구청에서는 여기 안 된다라고 네. 하는데도 마음대로 막 쓰시는 분들이 네. 있으신데 요즘에 여러분 스카이뷰나 항공뷰나 하다못해 그 카카오 같은 카카오맵 보고 그 로드뷰만 봐도 이용 상황이 다 보입니다. 옛날부터 어떻게 이용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협의 보상만 해도 그때 이제 자료 줄 때 이미 스카이뷰나 이런 거 다 찍혀 있거든요. 해상도가 아주 높은 거가 다 그럼요. 찍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속된 표현으로 좀 걸러낼 수 있는. 지목으로 좀 나눠볼게요. 임야, 그 다음에 뭐 전답 과수원, 네. 그 다음에
다음에 잡종지나 대지, 그 다음에 건물에 이제 지작물이 있다. 네. 보상금을 올릴 체크 포인트. 방금 말씀하신 지작물을 제외하고는 어떤 토지든 간에 지목이 우선이 아니라 원래는 현황이 우선이다. 불법적이지 않은 현황이 우선인데 임야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유동성이 커요. 지목이 임야라고 해도 완전 이렇게 나무만 있는 그 자연림도 임야고, 조림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나무를 일부러 심어놓은 거 있죠. 거기도 임야고, 토지 임야라고 해서 가보면 누가 봐도 임야 같지가 않은 데가 있거든요. 네, 평평하고 아주 평평하죠. 거기도 지목 임야이기 때문에 현 상황이 제일 중요하고 획지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임야냐, 그게 제일 핵심 포인트예요. 개발이 가능한 임야에서 도로를 접하고 있는 임야인데 평평하다, 한지 전용 허가라던가 여러 절차만 거치면 언제든지 대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 아, 그러면 좀 더 보상금이 좀 높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일단 생각나는 사업이 있는데 뭐 일종 일주인데 옆에 주택이고 학교고 얘는 임야예요. 그럼 사실 얘네 보상이 안 들어갔으면 개발이 허가받은 다음에 건물을 내거든요. 네. 거의 대랑 비슷한 느낌인데, 근데 또 재밌는 건 이 임야 뒤에는 또 뒷산이에요. 산 쫙 있고 여기까지 임야인데 얘는 완전 누가 봐도 임야가 아닌 거. 근데 얘는 옆일지인데 경사도가 이렇게 심한. 그럼 가격 편차가 배 이상 나죠. 정리하면 결국에 획지 조건이 중요하죠. 현 상태가. 아마 도시공원에 대한 사업이셨던 것 같아요. 서울시내에서 말씀하면. 정확하십니다. 네, 일몰제였습니다. 전답 과수원도 아마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답과수원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골 땅 생각하면 시골 땅은 얘나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농로, 도로가 접해 있는지 안 접해 있는지 제일 중요하고, 실제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전답 과수원은 워낙 그 일대가 다 똑같은 형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보상금 차이가 거의 안 나더라고요. 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영농 손실 보상금 추가로 받고 키우고 있는 수확물, 목막이나 펌프 이런 것들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종종 이제 농가주택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농가주택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보상 안 당했으면 난 이 주택에 계속 살 수 있었다, 이런 것들 이제 주장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1세대 1주택 비과세면 당연히 비과세도 받을 수 있고요. 네, 네. 잡종지나 대지, 이거는 체크 포인트가 또 어떤 게 있어요? 특히 잡종지는 지대가 되게 중요합니다. 계속 지대 얘기하는데 이 지역이 뭘로 쓰느냐가 중요한데, 그 시골에 있는 뭐 계획관리 지역 내 잡종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전답보다 조금 플러스 알파 수준이거든요. 소규모 공장지대가 잡종지가 있다 그러면 창고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공장용지에 준해서 가격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잡종지야말로 진짜 현황 이용이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뭐 창고로 쓰고 있다 그러면 안 쓰고 있는 것보다는 가격이 높은 이유가 하다못해 아스팔트도 깔아야 되고 이제 뭐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값어치는 확실히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이용 상황이랑 옆에 주위에 뭘 쓰고 있냐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지의 경우가 사실 제일 가격의 변동성이 제일 큽니다. 일반 상업용이냐 주거용이냐 이것 또한 이용과 이제 지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사항 확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확정에 관해서 사업 시행자랑 협조를 요청을 하면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이용 상황이 이렇다라고 계속 주장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제 토지 가치를 높이는 행위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감안을 해서 해주니까. 정리 잘해주시네요. 네. 또 실제 예시 말씀드리면 전이었는데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도중에 보상이 걸린 거예요. 이것에 대한 문서를 이만큼 들고 오셔가지고 이거는 이 해당 보상 때문에 못했다, 진짜 난 허가 받고 달라 했었다, 심지어 그 땅 파기까지 해놓은 상태였다, 그걸 좀 많이 인정해주고 어떻게 되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숨기시다가 보상금이 작아지면 거기에 또 분노를 하시거든요. 그럼 감정적으로 다가가시면 안 되고, 싸우려고 할 거면 진짜 근거를 갖고 써야 됩니다. 아니면 본인이 제일 손해봐요. 나의 이제 입증 서류를 하지 않으면 추정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금액이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평가할 때도 세금대산서나 그런 거 다 첨부해 주시면 효과가 진짜 좋아요. 우리도 근거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더 명확성이 있고 맞습니다. 더 높게 받을 수 있고. 네네. 건물 등 각종 지작물 보상금 높이는 꿀팁으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네. 지작물 같은 경우가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듯이 사업을 할 때 지장이 되는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지작물과 지상물이 있는데, 지상물은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또 취득할 수 있는데 99%는 다 지작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토지 빼고 다 지작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 공작물, 수목, 축사, 저는 그 소도 평가해봤어요. 그렇죠. 흑염소 이런 거, 닭 이런 거. 나무, 구루수단 다 나오고. 네, 맞습니다. 하다못해 그 공장 입구에 아스팔트 깐 것까지 다 해줘요. 대문, 장독대 다 나옵니다. 진짜. 맞습니다. 예. 관정 뭐 이런 거. 네, 관정, 네. 되게 많이 하시네요.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관정, 그러면 뭐 네. 관정 몇 미터까지 받고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런 총체적인 걸 다 지작물이라고 하게 되는데, 지작물 평가의 원칙은 이전비 평가입니다. 이전비? 취득비가 아니라요, 이전비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실무적으로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소나무를 막 내가 이거 몇 억짜리다, 제가 봐도 이뻐요. 저희는 평가하는 거 보는 순간 저게 몇 억일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거 몇 명이서 옮길 수 있지? 이렇게 가요. 이전할 때 포크레인
크레인이랑 그런 네, 것들 네, 얼마나 써야 되는지. 물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소유자랑 저희랑 다른 게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요.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르면 이전비로 보상하게 되고 대신에 예외적으로 이전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취득비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건물은 그 취득비로 평가를 하게 돼요. 성가법 주택도 그렇고 비닐하우스도 그런 거 많습니다. 주택부터 말씀드리면 또 보상이 들어간다 그러면 새 건물인데 거의 없어요. 다 되게 오래된 막 70, 80년대 건물인데 일반적인 감가 수정, 감가 생각을 하게 되면 건물 가치가 빵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고요. 주택으로서 쓰기 위해서 수선도 했을 거고 보일러도 깔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잔존 연수를 좀 많이 줘서 다른 평가할 때마다 조금 더 넉넉하게 평가하는 편이고. 극히 낮죠, 근데. 네, 그쵸. 이전할 수 없는 거는 원가비로 주고. 네, 맞습니다. 가끔 이전을 안 하시는 농작물들을 그냥 두고 가신 경우 많거든요. 네. 그래도 이전비는 체크를 해서 주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동종 시군구에 따라서 이전비를 안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옮겨줄게. 많은 분들이 그렇진 않지만 소수의 분들은 이전비를 받고 방금 말씀드린 버리고 가면 해당 시군구청에서 그 수거비를 또 내야 돼요. 행위 제한 이후에 설치한 것들은 싹 다 이전비만입니다. 그래서 뭐 꽃 심는다던가 나무 심는 분들 많거든요. 딱 봐도 와 이거는 사업지 선에 따라서 쫙 이렇게 막 이렇게 장미 심어놓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냥 좀 드리면서 서로 이제 불편함 없이 마무리 짓자 뭐 이런 거죠. 그쵸.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도 행위 제한일 이전에 있던 무허가 건물은 보상 평가해줍니다. 이 보상이라는 게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업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작물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게 얼마 들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가격 입증을 차라리 명확하게 하시는 게 보상금을 좀 더 받는데 도움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약간 세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내가 주택이 뭐 한 채만 있는 상황인데 보상 그 명세서에 주택으로 안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모허가 건물이나 이런 거 아직 건축물 대장도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피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보상금 명세서에 감정평가사님들이 평가해준 그 목적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차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래된 건물들은 정말 그런 게 명확성이 너무 흐릿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그런 것까지 챙기셔야 돼요. 보상금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세금을 줄이는 게 보상의 핵심이기 때문에. 갑자기 또 생각난 건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물건 목록을 보통 주택이면 뭐 일괄해서 하는데 가축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구분해서 해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세법적인 거랑 연결이 맞습니다. 있나요? 주택이 이렇게 있더라도 그 옆에 건물성 가지고 이제 부수 창고나 이런 걸 지었다라 그러면 이 주택 같은 테두리에 있으면 이 부수 창고도 주택의 부속 창고로 봐가지고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한 비과세 면적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면적을 넓게 잡아야 돼요. 어쩐지 몇몇 구역에서는 조금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냥 주택 평가하면 되는데 굳이 나눠가지고 계속 해달라 해가지고 그거를 하게 되면 내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요? 네. 감정평가사님들과 이런 협의점을 잘 도출하고 감정평가서에 만약 이런 게 명시가 안 돼 있으면 강하게 피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오히려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는데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미래에 내가 팔 때 그 세금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들에 크게 이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까지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업손실보상도 사실 지작물이거든요. 땅 위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영업권을 주고 이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많이 했었던 게 하남교산 제가 기업 대책이 좀 일을 했었어요. 거기가 기업이 한 500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민감하시더라고요. 권리금. 권리금도 보상 대상이 되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업손실보상할 때 권리금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않는데 돼요. 그 권리금을 통해서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이제 바닥 권리금이라 하는 지역 권리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권리금이 있고 그다음에 영업 권리금 이렇게 있는데 지역 권리금은 사실 소유자한테 기속되는 측면이 있고 시설 권리금 예를 들어서 치킨집 한다 그러면 치킨 튀기는 기계, 냉장고 이런 시설에 대한 권리금이 있고 단골을 많이 쌓아놓거나 뭐 내가 영업을 잘해서 더 돈을 많이 버는 영업 권리금 이렇게 있는데 임차인 보상할 때 사실 이 두 개가 다 이미 보상이 돼요. 임차인 영업 보상할 때 시설 보상해주고요. 그다음에 영업 손실 보상이라는 형태로 영업 권리금을 보상해줍니다. 사실 권리금이 명시적으로 는 없지만 이미 다 녹여서 들어가 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영업 손실보상 법에 의하면 최대 4개월까지 4개월분의 영업손실보상이 들어가게 되고 그냥 쉽게 말하면 간이과세자인 분들은 한 달에 430만 원 정도로 의제가 돼서 들어가니까 2천만 원 내외 영업손실보상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 어느 정도까지는 여력이 되면 뭐 살펴봐 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이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 링크에 이제 김강산 평가사님 유튜브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거기다 연락 한번 취하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